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번 주 출발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장도 힘을 낼 수 있는 인사이트 종목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장 종목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4% 넘게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1월 1일부터 이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주가의 흐름이었는데요. 21만 원을 터치했다 하면 바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2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크게 하락했을 때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고점 위기에 놓인 건지 이 부분 세 분의 인사이트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테크윙입니다. 오늘 8%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보조금 소식, 여기에 이 브로드컴의 러브콜도 이 소부장 종목에서 상승 트리거가 되어준 모습입니다. 오늘 고점 대비 반토막 났던 소부장 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테크윙을 제외하고도 ISC 그리고 한미반도체 모두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에 특이점에서 두 분이 ISC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테크윙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장주보다 소부장을 봐야 하는지 이 방향성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독일 제약사와 손을 잡고 이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4개월 만에 종가 기준 15만 원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5위에도 자리한 모습인데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이번 계약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마일스톤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오늘장 모두 빠져나간 가운데 세 분의 인사이트 통해 앞으로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수페타시스 나와 있습니다. 6%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일에 금감원에서 유증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진행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금감원에서 2차로 또 신고서를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금감원과 끝나지 않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바로 풍산입니다. 2.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진용진 회장이 오늘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트럼프까지 만났다는 소식 들리면서 신세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산 그룹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취임식에 직접적으로 초청을 받으면서 시간외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세계의 흐름 과연 풍산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종목별 장세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는데요. 각각 매니저들 5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45% 수익률 가깝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 네이버, 그다음에 테크윙, 삼천당제약,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시간 외에 상한가까지 갔었던 풍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네이버고요. 오늘 장에서 4.2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0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20만 원 선에서 만약에 수익 중이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네이버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O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추가 매수해보자 O 아니다. 기대 수익률 높은 쪽으로 가보자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X 두 분 그리고 O 한 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추가 매수 입장,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3분기가 계속 2분기, 3분기가 계속 연이어서 역대급으로 실적이 이제 사상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 이익 실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권해볼 수 있다라는 시각을 유지를 해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가본다면 어느 섹터로 가보면 좋겠다라고 따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환율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한번 튀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엔 조선 관련 종목들을 튀었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사실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주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더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옮겨가 본다면 기대 수익률 높은 쪽으로 가보자라는 해서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고환율의 수혜를 얻어볼 수 있는 섹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종목 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테크윙입니다. 오늘장에서 8.61%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크윙뿐만이 아니라 ISC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오늘장에서 8% 넘게 상승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소부장으로 가봐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면 테크윙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우위를 보였고요. ISC로는 기관만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매니저님들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크윙이다 O, ISC다 세모, 한미반도체다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테크윙은 O, ISC 세모, 한미반도체 X입니다. 하나, 둘, 셋. 다 갈렸습니다. ISC 세모 들어주신 분 이호근 매니저님 계시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X, 한미반도체,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님은 테크윙 O를 들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특이점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 가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삼천당 제약입니다. 장 초반부터 끝까지 그 강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었던 것처럼 마일스톤 수익의 일부를 양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부 계약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수익, 판매된 수익에 대해서 로열티 50%는 가지고 오겠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해석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페널티로는 영향력이 있는 파트너사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들은 이것을 이점으로 보시는지 OX 통해서 삼천당 제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삼천당 제약 두 분은 O,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님 X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이제 독일 제약 글로벌 제약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SCD-412를 기술 이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3월 같은 경우 SCD-411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결과가 아일리아랑 거의 동등한 수준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제품화했을 때 로열티를 더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품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갖고 아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해 본다라는 해석을 전해주셨는데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좀 가격적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 제약과는 약간 저무는 그런 분위기고요. 두 번째는 후보 물질을 이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그런 뉴스가 저는 약간 완벽하지 않다라는 약간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오늘장에서 6.25%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7%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강행하고 있었던 유상증자 다시 한 번 더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상승세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유상증자 강행을 하면서 제2호 인수권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응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 전망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상승세를 녹아들면서
빨간불을 켜주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유증에 대한 제동이 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호재, 거기에 플러스로 브로드컴, 반도체 전반적으로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올 수 있을지 세 분께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수페타시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그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제휴 인수 때문에 한번 혼용을 좀 치렀는데 일단 이제 지금 그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MLB가 좀 쇼티지이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는데 그쪽에 주력을 하지 않고 제휴를 왜 인수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곤욕을 좀 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금감원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휴 인수하는 것도 나름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MLB가 이제 무한정 좋아질 수는 없고 이 MLB가 어느 정도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사이클을 타고 나면 이제 꺾일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휴를 인수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요 타이밍 자체가 지금은 HLB, MLB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제휴를 인수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고 오늘 또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니까 주가는 다시 회복하는 흐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일현 매니저님, 일각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그 브로드컴에 대한 훈풍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생산하고 있는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규 AI 가속기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진도 더 좋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는 제휴를 인수하기 위해서 무리한 유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지 원래 이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업황 자체는 계속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뭐 제휴가 진짜 좋은 기업이어가지고 이스페타시스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으니까 금감원의 요구대로 만약에 유상증자를 철회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악재가 맞은 주가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건 없다. 오히려 유상증자를 철회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철회를 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풍산입니다. 오늘장에서 2.93%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줬는데요. 풍산뿐만이 아니라 풍산홀딩스도 상한가를 함께 가줬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취임식에 회장이 초청이 됐다라는 소식 덕분에 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슈에 올라타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풍산 두 분은 O,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X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뉴스 부분이 장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쳤다.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 보면은 다음 날 오늘 시간 외 상한가가 9.38%에서 끝났는데 그러면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 갭 상승으로 띄워놓고 대부분 팔아먹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영진 회장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아들하고 만났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가격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팔아먹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단순하게 누구를 초대됐다 해가지고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호재라고 보고 더군다나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바로 추격 매수해서 따라 들어간다는 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탈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호근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풍산 자체적으로 좀 기업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O를 들었고요. 지금 박병주 매니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러한 약간의 이제 그 기술적인 흐름, 약간 문제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자체는 지금 가격은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매력적인 위치다, 그리고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오래 들어주셨지만 이슈로 인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해보자라는 의견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5 5종목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 있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삼천당제약 그리고 풍사는 두 분께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네 분은 한 분께서만 O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테크잉은 ISC, 한미반도체, 테크잉 각각의 탑픽으로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무료 방송 가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